자, 우리 단지의 총괄 설계 관리자로서 설계자 선정 이후 오늘이 있기까지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건축 부분으로 많은 의견을 주신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의 유현준 교수의 좋은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짧은 강연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은 세모, 동그라미, 네모가 정확하게 다른 모양이라는 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세모가 옆에 있는 네모나 동그라미를 쳐다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건 그냥 단순하게 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모나 동그라미는 이게 2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3차원에서 이걸 내려다볼 수가 없는 거죠. 평면적으로 생각하는 거의 한계입니다. 사실은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은 보시는 것처럼 3차원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우리는 입체적으로 공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은 종이 위에 그려져 있는 지도나 도면을 볼 때 되게 2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공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또 그 특징들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건축은 그냥 3차원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4차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로, 세로, 높이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에는 이게 어떻게 가치가 변하는지 그런 요소까지도 고려를 하시면서 건축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한번 이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생각할 때 혹시나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저쪽 텍사스 쪽으로 가실 일이 있으면은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라는 데를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그마한 강 같은 수로가 흐르는 거고요. 옆으로 이제 상가들이 놓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가게들이 쭉 놓여져 있고요. 뭐 제가 이걸 따라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다가 운하를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들이 운하들이 쭉 가 있는데 산책하기도 되게 좋고 상업적으로 되게 좋은 곳입니다. 이곳이 텍사스다 보니까 날씨가 되게 덥고 햇빛도 강한 곳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디자인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 지면이라고 하는 그 레벨보다 이 강은 좀 낮습니다. 한 4m 정도가 더 낮게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높이 차이 때문에 이곳에 옆에 좌우 측면으로 가게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청계천을 상상하시면은 청계천 물이 흘러가는 곳도 우리 그 광화문 앞에 있는 길보다 훨씬 낮게 한층 내려가 있죠. 근데 청계천은 좌우가 옹벽으로 막혀 있지만은 이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는 그 왼쪽 벽, 오른쪽 벽으로 다 상업 시설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거는 지면을 걸어 다닐 때 우리가 그 샌안토니오라는 그 오래된 도시거든요. 거기 걸어 다닐 때는 그냥 옛날 도시처럼 풍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강과 상업시설이 있는 멋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 계단으로 내려가면은 저런 공간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똑같은 땅이라고 해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유하시는 그런 아파트 단지의 레벨하고 사실 그걸 한층 정도 높이를 낮추거나 했을 때에는 전혀 그 위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생활하시면서도 상업시설하고 둘이 공존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그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가 저희 아파트 단지의 그 아케이드 거리죠. 뭐 이거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되게 잘 쓰는 그런 거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의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옆에 그 자동차들이 쭉 줄이 서 있습니다. 평행 주차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걷다 보면은 길 건너편 쪽 가게도 잘 보이지 않고 풍경이 자동차로 이제 장악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를 잠깐 앞에 세우고서 가게에 뛰어들어가서 뭘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는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잠깐 세우고서 가게를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다 하려면은 더 좋은 방법은 이 다이어그램처럼 아까 샌안토니오 리버워크처럼 저 상가가 만약에 한층 밑으로 내려가 있다면은
그럼 단지 내에서는 잔디밭과 숲이 있는 그런 레벨이 있고요. 거기서 내려가면은 그런 아케이드 거리가 있고, 그리고 그 뒤쪽 가게 뒤쪽으로 지하 파킹장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를 세우고 곧장 그 아케이드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리하게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업시설을 우리가 이제 단지 안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상업시설에서는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가 아파트 주민만 쓰는 상업시설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외부에 있는 시민들한테도 물건을 팔 수 있는 걸 만들 것이냐,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서 상업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주요 상업시설들은 그 아케이드 거리와 그다음에 금강 쇼핑센터를 들 수가 있겠죠. 둘 다 보시면은 특징적인 거가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만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편안하게 잘 쓰고 있어요. 특히나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동서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편안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동서 방향으로 되어 있는 저 아케이드 거리가 남북 방향으로 만약에 되어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외부 사람들이 더 와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상업 가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가로가 어느 방향으로 놓일 것이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상업시설들은 실내 쇼핑몰이 90년대에 제일 핫플레이스였다가 최근에는 이러한 가로수길이나 익선동이나 종로 혹은 신당동 이런 데 골목길이 이제 주요 상업시설로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골목길을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지만은 야외 거리로 되어 있는 이 상업시설인 경우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비가 올 때 좀 쓰기가 불편하다는 점, 미세먼지가 많거나 그럴 때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기후를 봤을 때는 몇 달 정도는 쓰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내 공간들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스타필드 같은 이런 실내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여의도 현대백화점 같은 최근의 케이스를 보시면은 커다란 에이트리움 실내 공간에 화분을 많이 갖다 놓고 야외 공간인 것처럼 만드는 이런 것들을 씁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천창을 많이 뚫었다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들어와야지 너무 답답한 실내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축적인 기법들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야외 거리도 좋고 실내에 편리한 에어컨도 잘 나오고 난방도 잘 돼 있는, 그다음 햇빛도 드는 것들도 좋은 그런 실내 쇼핑몰도 되게 좋죠. 그 두 가지를 다 가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가 또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거를 잘 한 곳이 있는데요. 그게 보스턴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돼서 보스턴에 가시면은 이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곳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뉴베리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지하철역에서 1.5km 떨어진 데 공원이 있으면은 그 사이를 연결하는 데가 대표적인 상업거리가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 거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빨간 벽돌로 만들어진 이런 좋은 스트리트가 있는데, 여기는 미국 동부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거리일 겁니다. 되게 분위기도 좋고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도 하고 갤러리도 있고 리스칼튼 호텔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아주 명품 거리들도 되고 되게 좋은 거리예요. 근데 거기가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은 보스턴은 1년에 6개월이 겨울입니다. 우리보다 더 위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중강진하고 같은 위도입니다. 되게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1년의 절반 정도가 이 뉴베리 스트리트를 즐기기에는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스턴에서는 프루덴셜 몰이라는 걸 만듭니다. 코플리 스퀘어에 연결돼서 코플리 몰, 프루덴셜 몰, 그래서 두 개의 쇼핑몰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가 컨벤션 센터 내부로 관통해서 가는 그런 쇼핑몰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쇼핑몰 단지가 북쪽에 있는 저 뉴베리 스트리트 동서 방향으로 되는 거고 연결이 잘 있어요. 좀 가까운 위치에서. 그러니까 뉴베리 스트리트를 걷다가 좀 날씨가 안 좋으면은 코플리 몰로 들어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쇼핑몰은 선형으로 되어 있는 몰입니다. 스타필드 몰 같이. 여기 특징적인 거가 그냥 단층으로 상점들이 쭉 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천창이 있어가지고 햇빛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걸을 때는 거의 약간 야외를 걷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에이트리움 유리를 붙잡고 있는 것도 나뭇가지처럼 일부러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덕분에 실제로 걸을 때 조금 더 가로수 밑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푸드코트도 있고 쇼핑센터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흥미로운 점은 지금 쭉 가게들이 있다가 입구가 하나 딱 있는데요. 그 입구가 뭐냐면은 그냥 딱 들어가시면은 그게 이제 프루덴셜 몰에 있는 그 주상복합 건물로 올라가는 입구예요.
그러니까 보스턴에 유명한 높은 건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존 행콕 타워와 프루덴셜 빌딩이 있는데 그 프루덴셜 빌딩에 그 되게 고급의 그 고가의 주거 단지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내려오면은 저 쇼핑몰로 그냥 곧장 나와서 거기를 산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주민분들이 나중에 이제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은 상업시설들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물론 편리하고 좋겠지만은 그 조용하고 만약에 우리가 만드는 그 주상복합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동 건물 같은 거가 내려가면은 지하 1층에서 문 열고 나가자마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실내 쇼핑 스트리트가 있으면은 사실 여기는 어떤 점이 좋으냐 하면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이제 몇 킬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만 산책을 하더라도 되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이 돼서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상업시설이 반드시 분리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분리되는 동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연결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적절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부동산과 구글과 비트코인과 종교 이 네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구글이 되게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구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수만 개, 수천만 개의 다른 웹사이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과 얼마나 연결 관계의 망을 갖고 있느냐, 그게 구글이 가치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압구정동이 왜 가치를 가지겠습니까? 압구정동은 다른 지역과 연결이 잘 돼 있죠. 3호선 지하철역이 있고 바로 앞에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 편의시설들, 문화시설들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극장도 있고 그런 주변에 있는 요소들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낡더라도 그 관계가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종교도 사실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뭘까요? 종교가 힘을 가지는 이유는 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가지기 때문인 거죠. 모여서 하나의 마음을 생각을 갖고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힘을 가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이번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보통의 전통의 경제학자분들도 계시지만은 이거는 조금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서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도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어떠한 연결 관계를 가지느냐 이게 그것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때에는 이 단지 안에 주거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학교도 들어가고 상업시설도 들어가고 자연도 들어가고 실내 쇼핑몰도 들어갈 거고 야외 스트리트 거리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떠한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들이 어떠한 관계를 갖게 할 것이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이 아파트 단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다른 분들이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